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공동 프로젝트 스틸러브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의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의 역사, 민주주의의 첫 승리를 가져온 1960년 4.19 혁명, 그날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오경섭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4.19 민주혁명회 회장 오경섭입니다. 4.19 민주혁명회에서 오셨는데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4.19 민주혁명회는 64년 전 자유당 정권에 항거해서 부정선거, 나라는 부패였고 거기에 온 국민이 학생이 주축이 돼서 그 정권에 맞서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 우리 대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경찰관들이 총을 쏴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180명, 부상자가 한 6,500명 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중상위자로 분리된 국가 보훈 대상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19 민주혁명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 회장님이시죠. 오경섭 회장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4.19 혁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오늘 인터뷰를 좀 들으시면서 직접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배웠던 내용도 그렇고요. 좀 떠올리는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회장님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조금 더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다가오실 수 있도록 4.19 혁명 관련 OX 퀴즈를 짧게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제가 문제를 짧게 내면 일단 예. OX 팻말 OX만 먼저 딱 들어주시고 나서 그 이제 정답에 대해서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회장님?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4.19 혁명의 시작은 부산이었다? 아닙니다. X. 2번 4.19 혁명 당시 거리 시위에 초등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X. 3번 4.19 혁명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실탄을 발표했다. 맞습니다. O. 4번 4.19 혁명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 네.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X 2개, O 2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그럼 답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X, O 어떤 거였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들어봐 주세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입니다, 회장님. 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8살이었습니다. 18살 때. 네. 그러면 그때가 생생하게 떠오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이 어땠는지 상황 좀 기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날이 1960년 4월 19일이 화요일이고 예. 날은 아주 무겁게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그 등교를 해가지고 한교시가 끝나고 이제 우리 3학년들이 주축이 돼서 나가자 고를 외치고 네. 선생들이 막는데 이제 그걸 무릎치고 나와서 저는 그 당시 도남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청와대 앞에 가니까 이미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좀 됐는데 그 당시 청와대 입구까지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수도관을 밀고 들어가는 대학생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지들 잘 모르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청와대 입구를 들어가는데 12시쯤 첫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발표가 되었는데 사진에도 다 있습니다만 경찰관들이 저희들에서 정조준에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저희 부상자들을 보더라도 하체보다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당시에 18살 때 1960년대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장님께서 아까 도남동 근처 거기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4.19 혁명의 시작 과정을 짚어보면 마산에서 도화선이 됐다. 마산에서는 이제 1960년 3월 15일이 총선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네. 거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산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역시나 거기서도 발포를 했고 또 김주열이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총을 쏴가지고 눈에다가 체두탄을 박아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갖다 버리는 네. 그런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산에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말 그 당시 시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그때부터잖아요. 네. 근데 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한동안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가 실종된 상태였다가 29일 만에 눈에 체두탄을 받고 몸에 돌을 매달아서 마산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켰는데 그게 28일인가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화로 마산 학생들 시민들이 봉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 네. 떠오른 시신을 한 기자분이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거를 신문에 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과관인 것은 네.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라는 사람이 네. 한다는 소리가 총은 쏘라고 만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게 더 도화선이 직접 되는 동기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19 혁명의 시작은 그럼 마산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시초는 2월 28일이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인데 자유당 정권에 이제 자유당 출마한 사람이 거기 유세가 있었어요. 그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게 대구의 전 학교를 등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가 대구 228 사건이라고 4.19 혁명의 시초는 2월 28일 대구서부터 그렇군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1번 네. 퀴즈가 이제 부산이었다 해서 X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2번 문제를 뭘 드렸냐면 거리 시위에 초등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X라고 하셨어요. 네. 초등학생들도 거리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상자 중에는 초등학생 출신도 몇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남녀 요소 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왔고 저희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시민들이 양동이다 물도 떠다가 물도 주고 부상 학생들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뭐 제일 어린 학생이 그럼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제일 한 거는 이제 어머니 등에서 한 게 2살이고 아유, 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8살 된 사람이 저희 지금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 학생들도 거리에 나왔는데 네. 총구가 향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인데요. 그 회장님은 당시에 뭐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러셨어요.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미아동 발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주동 중에 한 사람인데 총을 한 발을 맞았어요. 예. 한 발을 맞고 길 옆에 그 하수도가 있었는데 거기로 빠져서 총을 맞으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회장님 당시 총 마셨어요? 네. 18살 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찰과 보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빨갱이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또 한 방 쏘더라고요. 그래서 복부에 총을 두 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경찰관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오다가 이제 앰뷸런스를 만나러 가지고 중앙의료원 지금 메디컬 센터로 가서 그렇군요. 예. 어떻게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그 이후에? 지금도 후유증이 있죠. 지금도 후유증이 있으세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후유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 시민들의 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의 첫 승리였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이 4월 26일이었거든요. 네. 4.19 혁명 이후에. 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중환자실에서 있어서 크게 그걸 했는데 네네. 우리 부상자 중에는 무슨 얘기가 떠들었는가 하면은 경찰관들이 다시 와서 다 갔다가 또 죽인대더라 이런 소문이 환자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불안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움직이질 못하고 침대에서 이제 중환자였었는데 네. 이승만 박사 하야했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아이고 살았구나.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고 참 이 박사가 하야를 안 하고 계속해서 집권을 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죠. 4.19 민주혁명회 오경섭 회장님이신데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4.19 민주혁명회는 당시에 어떤 경찰의 무차별 발포, 폭력으로 부상 입고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계시는 국가보훈부 공법단체입니다. 146명 회원이 계시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매년 뭐 행사도 하고 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면 대표적인 걸 들자면은 네. 강북구청하고 저희 살교에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부상자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공로적이고 상계단체하고 강북구청하고 이제 국민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열린음악회라고.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4월 18일 날 4.19 전야제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수만 명이 참석을 해줬고 네. 예, 그런 행사가 매년 그리고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에서는 4월 18일 날 고려대학에서 4.19 수유리 국립묘지까지 마라톤 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4.19 혁명의 가치 이 정신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앞서 그래서 오라고 팻말을 들어주셨어요. 4.19 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그 의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가 이제 중요한 유형, 무형 유네스코 이제 등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무형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보물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증서도 금년에 다 받았고 명실상부하게 유네스코에서 저희 4.19 혁명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등재를 했습니다. 네.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19 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 유산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요즘 좀 조금씩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숭고한 4.19 혁명 정신, 오늘날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또 이 혁명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무 큰 일이었고 이 4.19는 그렇습니다. 4.19 정신은 자유, 민주, 정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유스럽고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금의 국내 사태는 4.19 정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빨리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하고 저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민주정의가 우리 국민들 정서에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지들이 강력하게 간절하게 국민들에게 요망하는 것은 4.19 정신이 국민의 밑에 흐르는 정서로 이게 박였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말씀 잘 새겨서 모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4.19 혁명 기억하시고 그 숭고한 4.19 민주 이념 마음속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19 민주혁명의 오경섭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회장님, 이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네. 마무리 인사 함께 할게요. Still love. 대한민국.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공동 프로젝트 스틸러브 대한민국 제5화 4.19 민주혁명회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